전 경기 있는 날 네. 당일 라이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 1시간 반 전에 포스트 시즌 프리뷰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포스트 시즌 리뷰를 준비해 놓고 있겠습니다. 2002년 한국 시리즈 이후에 두 팀의 플레이오프 첫 맞대결이에요. 네, 정말 2002년 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이 한일 월드컵 기억을 많이 하실 텐데 그때 이후 처음입니다. 그때가 언제냐? 한국 야구 역사상 최초로 시리즈 끝내기 홈런이 나왔던. 근데 6차전에서 이 이승엽 선수가 이상훈 선수에게 3점 홈런을 쳐가지고 9대9 동점이 되고 그 다음에 투수가 최원호 선수를 바뀌었는데 거기서 마영 선수가 이제 밀어쳐서 끝내기 홈런이 나오는데 그 이후로 드라마가 중단됐다가 22년 만에 연속곡이 지금 상영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잠깐 찾아보니까 그 2002년 이후에 뭐 삼성은 왕조가 있었으니까 그렇죠. 22년 동안 13번 플레이오프에 나왔어요. LG는 약간 이제 어두운 때가 있었으니까 그 암흑기 시절. 네. 암흑기 시절. 그러니까 그때 준우승을 하고 나서 10년간 못 나갔죠. 그렇죠. 암흑기로 하다. 그래도 2013년에 네. 이제 LG가 포스트 시즌에 나가면서 LG 팬들이 그 13년 동안 묵혀놨던 유광잠바 입고 나와서 난리가 났었죠. 그러니까 그걸 포함해서 이제 9번의 포스트 시즌이 올 시즌 포함해서 있는데 어떻게 그동안 맞대결이 한 번도 없다가 이제 이렇게 성사가 됩니다. 재계의 라이벌인데 가전제품 네, 라이벌인데 이제 그게 없었다가 이제 붙는데 또 지금 이제 삼성은 준비를 좀 잘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LG는 5차전 명승부를 펼치고 플레이오프에 진출했는데 제가 제일 먼저 생각할 때는 제 1선발이 누구냐. 지금 안경경 감독이 5차전 마치고 최원태 선수라고 밝혔고 삼성은 지금 코너 선수가 부상이니 과연 1선발이 누구와 될 것인가. 레이에스냐 원태인이냐. 지금 이제 나오는 기사나 어떤 정보들에 의하면 원태인이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하는데 1선발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제 싸움의 상대가 최원태하고 레이에스가 될지 아니면 원태인이 될지 되게 좀 중요하게 보는 1차전 선발들이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가 되는 것 중에 가장 큰 이슈가 이제 백정현 선수나 코너 선수가 못 나온다가 이슈가 되고는 있습니다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건 나오는 선수가 나왔을 때 이겨야 되는 게 사실은 1차전의 중요함이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삼성은 이제 코너 선수가 못 나오는 게 가장 지금 큰 타격인데다가 최지강 선수까지 못 나와요. 그리고 엔트리에 오성환 선수 빠져 있죠. 컨디션이 안 좋아서 빠져 있죠. 연습 게임마다 이제 백정현 선수 손에 미세골절이 왔는데 저는 백정현 선수가 미세골절이 공을 던지는 손이 오른손이 아니란 말이에요. 엄지손가락이 글러브를 잡는 엄지손가락인데 물론 힘들 거예요. 근데 제가 NC 시절 감독할 때 파슨 선수가 파슨 선수가 왼손 엄지에 골절이 당한 적이 있었는데 여기 보조기를 끼고 그때는 공을 던지겠다고 던진 적이 있어요. 공을 받고 할 때 좀 충격이 있잖아요. 충격이 있죠. 있는데도 본인이 최대한 충격을 덜 하면서 포수 보고 좀 가볍게 던져달라고 던졌던 경험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백정현 선수 어느 정도인지를 잘 몰라서 그랬는데 저희 생각에는 백정현 선수 들어와 주는 게 제가 볼 때는 삼성에 있는 뭐 불펜이든 선발이든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LG전 상대 정지도 굉장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변수는 이제 백정현 선수가 엔트리에 들어올 수 있느냐. 코너 선수, 오성환 선수, 최정환 선수는 탈락이 된 상태고 이 선수 백정현이 들어오냐 안 해도 LG에게 타격을 줄 수 있냐 없냐는 좀 생각이 들기 때문에 백정현 선수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네요. 지금 백정현 선수가 지금 쓰고 싶을 수밖에 없는 게 상대 성적이 굉장히 좋아요. LG전을 진짜 잘 던집니다. 자막에 나오네요. 경기 4승에 1.13. 최근 2년이면 LG 트윈스의 지금 한국 시리즈 우승 전력인 팀을 상대로 저런 맞습니다. 성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너무 백정현 선수가 빠지는 게 안타깝죠. 이제 현 시점으로는 아직까지 지금 엔트리가 나오진 않았지만 삼성 입장에서는 좀 많이 쓰고 싶은 선수긴 하죠. 이 백정현 선수의 이 아웃 혹은 그러니까 이게 엔트리가 이제 그 자리가 모든 선수가 다 출전하는 자리가 아니라 사실 채워놓는 자리도 사실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28번째 선수, 27번째 선수로 백정현을 넣어둘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네, 전체적으로 이제 엔트리가 포스트 시즌에 30명의 엔트리를 구성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KT도 그랬고 LG도 그렇고 14명의 투수가 들어갔거든요. 삼성도 아마 그런 구성으로 들어갈 것 같고 그러면
사실 뭐 13번째, 14번째 투수가 등판을 할 가능성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도 계산을 해서 이제 이 점차적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백정현 선수의 쓰임새는 어떻게 보면 LG로 치면 물론 구위는 다르지만 손주영처럼 선발이 먼저 무너졌을 때 아니면 비등하게 갈 때 한 2, 3이닝을 끌어줄 수 있는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투수 자완의 결국 백정현 선수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백정현 선수 쓸 수 없으면 그 자리를 그러면 왼손으로 놓고 보면 최채영이라든지 이성민 선수라든지 뭐 이런 선수들이 있긴 하지만 그 선수들이 백정현 선수의 공백을 메워줄 수 있을지는 사실 물음표가 달려있기 때문에 삼성이 고민이 클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참 게다가 이게 무슨 경기를 하다가 한 게 아니라 청백전에서 동료가 친 타구에 이렇게 맞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팀 분위기가 이런 식의 부상이 나오면 좀 다운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선수들 부상이 좀 있다 보니까 삼성도 걱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박진만 감독도 지금 투수 운영을 어떻게 될지 타자들보다는 투수 운영을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해 지금 생각이 좀 많아질 상황들 같아요. 왜냐하면 1선발 빠져 있죠. 필승조인 최진영 선수 빠져 있죠. 그럼 불펜도 운영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생각도 해야 되겠지만 1선발 누구 하면서 4선발까지 돌릴 것인지 아니면 3선발로 돌릴 것인지 그거에 대한 결정부터 나야지 다음 투수 운영 계획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1선발, 2선발, 3선발 정해주고 4선발까지 갈 것인지 아니면 3선발만 정해놓고 상황을 보면서 4선발 갈 건지 아니면 다시 휴식을 작게 주더라도 다시 1선발이 다시 4차전 들어올 것인지 그런 생각들이 좀 많이 여러 생각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주만 감독은 어쨌든 뭐 취재진 앞에서는 3선발로 이제 돌리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러니까 지금 선발로서는 이제 원태인, 그다음에 이제 레이에스, 자승현. 근데 좌승현하고 황동재 이 두 선수가 있는데 이 좌승현, 황동재 두 선수 중에 한 명이 빠지고 그 선수가 결국은 롱으로 1 플러스 1의 역할을 하는. 손주영 같은. 그렇죠.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왼손으로 놓고 보면 이 좌승현 선수가 상당히 구위가 좋고 하기 때문에 쓰임새가 있을 것 같지만, 뭐 다행인 점은 어쨌든 좌승현 선수가 부상에서 회복이 돼서 이렇게 엔트리 들어올 수 있다는 부분은 조금 플러스가 될 것 같습니다. 야, 이 삼성의 이 선발진 구멍이 결국은 가장 큰 이번 포스트 시즌 플레이오프의 좀 변수라고 봐야겠네요. 네. 지금 상황에서 이제 삼성의 선발. 반면에 이제 LG는 1차전 최원태, 빠졌으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2차전 엔스. 그럼 3차전은 손주영, 임창규 두 제가 볼 때는 3차전 손주영, 4차전 임창규 이 식으로 나오는데 큰 수학은 손주영이 지금 준프로프 완전히 올라온 상태에서 다시 이제 선발을 복귀한단 말이에요. 임창규 선수 2승하고 지금 준프로프 MVP 되면서 다시 복귀했단 말이에요. 그 상태가 이제 엔스나 최원태가 1, 2번에서 1차전, 2차전에 살아난다면 LG는 손주영, 임창규한테 또 기대에 걸면서 어떻게 보면 짧게 가고 싶은 생각이 들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라는 거는 삼성 입장에서는 진짜 1, 2차전을 필승으로 잡아야 되는 거네요. 그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1, 2차전에 홈에서 하는 경기에 지금 원투가 다 나오거든요. 코너가 빠진 상태에서 그렇죠. 거의 뭐 확실하진 않지만 원태인, 레이에스가 나올 거로 예상이 되죠. 이 경기에서는 무조건 삼성이 잡고 가야 훨씬 유리한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 원태인 선수도 그렇고 이 레이어스 선수도 두 선수 다 그래도 LG 성적이 괜찮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박지만 감독이 1차전 선발자 발표를 하겠지만 이미 계산은 나와 있겠죠. 어떤 선수가 더 효과적으로 던질 수 있느냐. 그리고 던지고 나서 이제 3선발로 가게 되면 3일 휴식 후에 4차전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어떤 선수가 회복이 빠른 선수냐. 이 부분을 분명하게 이제 계산을 해서 이제 넣게 되겠죠. 그런데 뭐 어떤 선수가 1차전 나가고 2차전 나가든 간에 삼성으로서는 1, 2차전을 무조건 잡아야 승산이 있고 그렇게 해야 또 한국 시리즈 가서 또 기아하고 붙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삼성은 어떻게 보면 1, 2차전에 굉장히 승부를 건다고 또 봐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또 LG는 물론 뭐 1, 2차전 LG도 중요하겠지만 이 준플레이오프에서 1차전을 지고도 이긴 이 경험도 있고 또 1차전 선발 투수가 최원태 선수인데 얼마나 길게 가느냐가 문제거든요. 근데 최원태 선수가 다행인 점은 삼성전에는 0점대 평균 차이. 맞아요. 잘 던져요. 삼성전에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뭐 길게 가주기를 바라겠지만 설사 안 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뭐 플레이오프 때 우리가 봤지만
한백정, 한덕주, 백승현, 정우영 선수가 또 경험이 있어서 괜찮게 해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불펜 데이를 하면서 1차전을 설사 지더라도 2, 3, 4차전에 힘을 주면서 또 이 역전 시나리오를 또 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LG는 이 대구에서 1승 1패만 해도 괜찮다. 대성공이죠. 삼성은 1승 1패 되면 꽤 큰 타격이 그쵸. 있을지 모른다. 이렇게 요 선발진은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선발진들로만 뭐 야구는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뭐 불펜 이야기를 좀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LG 불펜은 준 플레이오프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보셨고 누가 필승인지 그리고 누가 좀 이제 체력적으로 뭐 남는지는 다 아실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삼성의 불펜 이야기를 좀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뭐 계속해서 키워드는 오승환이 없는 불펜, 과연 그 경험을 채울 수 있을 것이냐 하거든요. 지금 이제 최시환 선수 부상, 오승환 선수 엔트리 탈락. 그러면 김재윤 마무리 앞에 피승조가 누구냐? 뭐 임창민 선수 있고 김태훈 선수 있고 그리고 송은범 선수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고 우한 이성현 선수. 이제 그 정도가 어떻게 보면 피승조가 갈 수 있는데 이 조합들을 어떻게 맞춰가느냐? 여기에 지금 삼성의 에르난데스 역할을 할 수 있는 투수가 누구냐? 가장 센 투수가 누구냐? 이제 이게 키포인트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 언급된 선수들이 김재윤, 임창민, 그다음에 김태훈, 우승현 이 다 우한 1세기란 말이죠. 그렇죠. 거기서 이제 이 자완 포인트를 들어갈 수 있는 투수가 사실은 상대 타자를 압도할 수 있는 그런 선수는 그렇게 보이지가 않거든요. 물론 이상민 선수라고 또 이제 원포인트 들어가고 최채영이라든지 이승민 선수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이 고민도 있겠지만 그 이제 이 왼손 투수 쪽이 조금 걱정이고 김재윤, 임창민, 김태훈 뭐 이런 선수들 쭉 있지만 이 9위로 상대를 압도하는 지금 그런 마무리 투수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승환도 빠져 있고 결국은 이 김윤수 선수가 9위로 LG 타선을 압도할 수 있는 유일한 어떻게 보면 카드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선수가 불펜에서 지금 연습 게임 할 때 가장 좋은 컨디션을 자랑했다고 합니다. 벌써 기사에도 나오지만 156km 빠른 공 던지는 건 누구나 다 알죠. 근데 이 선수가 편안한 연습 경기와 그렇죠. 평가전과 네. 이 실전 마운드에서 과연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느냐. 올라가서 또 볼볼 해버리면 사실상 계산이 완전히 맞아요. 어긋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데 김유수 선수가 정말 상무에서 했던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모습으로 들어와서 거기서 1, 2이닝을 꽂아버린다 그러면 맞습니다. 이거는 완전 시나리오가 아니야. 삼성에서는 최상의 시나리오. 완전 그 삼성의 에르난데스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제구가 잡힌다는 가정하면. 게다가 또 이 선수가 지금 뭐 상무에서 많이 던지고 온 것도 아니니까 또 쌩쌩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첫 번째 처음 던지는 포스 시즌, 두 번째 빠른 주자 나가 있을 때 주자 있을 때 어떤 투구, 그 다음에 제구. 어떤 보면 이 지금 세 가지가 제가 볼 때는 제일 걸리는 부분들인데 그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투구를 보인다면 삼성의 역할에 삼성의 에르난데스급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김윤수가 그 상황에서 튀어나와 준다면 삼성은 또 불펜 운영하기가 더 좋아지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저는 또 불펜 얘기하니까 준 플레이오프 거의 불펜의 키워드는 두 번째 투수였거든요. 네. 그래서 LG는 일단 손주영이 두 번째 투수였는데 지금 선발로 돌릴 것 같은 그런 지금 예측이 되고 있고, 그렇다면 삼성의 두 번째 투수는 과연 누구를 쓸 것인가. 그렇죠. 이게 사실 백정현 선수만한 선수가 네. 사실 없거든요. 좀 길게 던져줘야 되는. 그래서 자성인이라든지 황동재 둘 중에 빠지는 선수가 이제 아마 그 역할을 해야 되긴 할 것 그래서 같은데. 저도 그 선수들의 역할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불펜에서. 그렇죠. 지금 이제 황동재 선수, 저는 이제 백정현이 그래서 이제 백정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백정현이 손가락이 골절이지만 들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해요. 던지는 손이 아니라 받는 손이에요. 네. 받는 손의 엄지 쪽 골절이기 때문에 그 파슨스 선수를 직접 이제 지휘를 해보셨기 때문에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선수의 의지도 있겠고 트레이너들이 아마 지금 밤새도록 치료하면서 또 어떤 과정들을 볼 것 같은데 얼마큼 통증이 있느냐. 아마 이제 그런 상황들인데 지금 이야기 두 번째 투수가 누구냐. 제가 볼 때는 백정현만한 두 번째 투수가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정현이 들어와주면 박진만 감독은 그래도 투수 운영에 계산이 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계산 하나 할 수는 있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투수가 엔트리가 14명인데 사실상 옛날 뭐 엔트리 26명 이렇게 포스트 시즌 할
그때는 타이트하니까. 투수가 그때 11명, 12명, 길게 가야 많아야 13명 이 정도였거든요. 그러면 14명의 엔트리를 넣는데 삼성은 사실상 계산을 우리는 13명을 간다고 계산을 하고 백정현 선수 하나 넣어 놓는 거죠. 그렇게 해서 던질 수 없는 상태면 어쩔 수 없는 거고 13명을 가지고 싸워도 사실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백정현 선수 회복 상태에 봐서 뒤쪽에 3차전, 4차전에도 쓸 수가 있다 하면 가능한 부분이니까 그게 이제 어느 정도의 부상인지를 뭐 정확하게는 모르니까 그렇지만 지금 이제 엔트리 나오기 전에 그렇죠. 저희들끼리 예상하니까 예상이 그렇습니다. 지금 뭐 LG도 보면 뒤에 지금 이지강이든지 이종준 던지지도 못했단 한 번도 안 말이에요.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기자님이 지금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14번째 피차가 지금 거의 안 던졌던 상황이기 때문에 백정현을 넣어놓고 상태를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엔트리 자리가 있다는 저 생각이 듭니다. 저도. 네. 자,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좀 종합을 해보면 무게감 자체는 지금 삼성이 조금 떨어진다. 살짝 떨어진다. 그러나 삼성은 쌩쌩한 이 선수들이 많다. 네. LG는 이 경험과 이 이겼다는 자신감이 있지만 분명히 체력적인 데미지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그 양 팀의 그런 데미지들이 어느 쪽이 크게 나오냐가 이 시리즈를 또 판가름을 하겠네요. 네, 삼성에서 이제 다행인 점은 이 김재윤, 임창민, 김태훈 이는 이 필승조들이 쉬고 지금 들어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는 이제 회복이 된 상태에서 이 게임을 맞이하는 그런 부분은 좋겠죠. 그런데 LG는 에르난데스가 5게임 다 나왔단 말이죠. 근데 이 상황을 보면 양 팀의 전력을 놓고 보면 에르난데스 플레이오프에서도 5게임 또 다 나와야 되는 상황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야, 그것도 개근하면 진짜 대박이네요. 그렇게 되면 이걸 이제 어떻게 에르난데스가 과연 견딜 수 있을까? Sure. 문제 없어. 너보라 불렀네. 네, 이 에르난데스가 어쨌든 준플레이오프에서 이 외국인 선수 사상 최초로 5게임을 다 등판하는 그런 토론을 발휘했는데 등판을 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9위가 삼성의 그 강타선 또 팀 없는 1위 팀 아닙니까? 거기에 견딜 수가 있을까? 그 부분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일단은 이 준 플레이오프에서 에르난데스는 정규 시즌보다 구속을 더 끌어올렸었는데 플레이오프까지 과연 그거를 또 이어갈 수 있을지도 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LG에서 에르난데스가 빠진 자리는 누가 손주영이 빠진 자리는 누가 채워야 되나요? 그 자리는 그러면 두 번째 투수는 손주영의 지금 자리. 그렇게 필승조의 지금 느낌이 아니어서 이번에는 그 나오지 않았던 이지강 선수나 그쵸. 이런 이정현 선수 쪽으로 선수의- 가지 않을까. 지금 보면 뭐 LG는 지금 올해 준플레이오프 때 안 던진 이제 이지강 선수, 뭐 이종준 선수 이런 이제 불펜 자원들이 나와서 두 번째를 끌어줘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 생각이 들고요. 또 여차하면 뭐 이제 인닝이 어떻게 보면 5회, 6회 넘어간다면 또 에르난데스가 멀티를 끌어주면서 또 갈 수도 있지 않나. 왜냐면 유진성, 유영찬도 있고 가장 센 타자들이 걸렸을 때 6회, 7회 에르난데스가 나와서 끊어주고 그 다음에 김진성, 유영찬한테 넘겨줄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 숫자 자체는 많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한국 시리즈까지 갔던 이 경험 있는 선수들 과연 이제 뭐 그런 구위가 나오느냐 문제인데 플레이오프 그래도 유영찬 선수가 물론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또 이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뭐 경험이 있는 선수고 또 한백정 계속 말씀하지만 이 선수들 함덕주, 백승현 그리고 정우영 선수까지 활용을 한다 그러면 충분히 이 선수 숫자는 투수 숫자는 불펜 숫자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계산을 하고 아마 손주영 선수를 선발로 넣고 4선발로 돌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봐도 연경 감독이 아무래도 선수를 좀 투수들을 좀 많이 기용하지 않겠나. 지금 안 썼던 선수들을 좀 기용하면서 이닝에 대한 이제 피로감이 쌓이 들어가니까 그 이닝 조절을 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예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시리즈 운영이 준 플레이오프 시리즈와 지금 플레이오프 시리즈는 완전히 좀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4선발 들어간다 자체가 조금 더 휴식을 준다는 상황들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사용하지 않았던 아까 함덕주, 정우영, 백승원, 뭐 이지강, 이종준 까지도 활용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뭐 김진성과 이제 네. 에르난데스는 완전히 이제 뒤쪽에서 이제 필승 카드로 들어가야 될 그런 상황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은 1, 2차전에 더 LG를 몰아붙여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맞습니다. 드는 것 같습니다. 자, 공격적으로 좀 이제 시선을 좀 돌려보겠습니다.
준 플레이오프를 장식한 건 LG의 뛰는 야구였습니다. 장성우를 상대로 13개 도루 성공이었죠. 예, 도루 성공을 13개를 하고 또 뭐 신민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준 플레이오프 기록인 5개, 12개 성공. 예, 그러니까 12개 성공을 했고 그 중에 5개가 또 이제 신민재의 지분이 있었는데 그 발야구가 이제 강민호에게도 통할 것이냐. 네. 이게 이제 관건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지만 뭐 강민호 선수가 올 시즌 사실은 도루 저주율이 아주 높은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런 상황이지만 강민호 선수 역시 또 휴식을 하고 네. 들어왔고 또 경험 관록이 있기 때문에 장성우 선수가 지쳐있던 장성우 선수 앉아있던 그 KT와 상대할 때와는 사실 LG도 그렇게 쉽게 마구잡이로 막 뛰고 하는 그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것 같긴 하고요. 약간 조심스럽게. 근데 이 뛸 수 있는 카드는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LG로서는 박혜민 선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오지환 선수라든지 전반적으로 뛸 수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강민호 선수 시즌 도루 저주율이 나오죠. 23.4%. 그러니까 아주 썩 좋지는 않지만 LG 상대가 LG LG 상대로는 상대로는 41.2%로 상당히 좋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LG 자체도 이 정규 시즌에 삼성을 상대로 도루 30번 시도해서 18회 성공, 12회 실패니까 60% 성공률. 시즌 평균을 좀 밑도는 성적이라고 이제 조사를 했는데 그 발야구가 어쨌거나 조금 그 준 플레이오프보다 덜 통한다면 LG 입장에서는 또 차선책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타이밍이거든요. 뛸 타이밍이 있고 안 뛸 타이밍이 있는데 이제 그 타이밍들이 많이 나오냐. 그리고 뛸 수 있는 타자들이 출루가 되느냐가 신민재가 나가고 지금 계속 누차 이야기하지만 삼성도 박혜민, 신민재 나가면 괴롭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박혜민, 신민재 출루 억제하는 게 삼성 배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억제를 시켜 그냥 제어를 시켜버려야 되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프로야구도 신민재, 박혜민을 어떻게 출루 억제하느냐에 따라서 LG가 뛰는 야구가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삼성 배터리가 여기만 좀 더 집중한다면 더 좋을 수 있고요. LG도 마찬가지예요. 김지찬 출루 시키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지찬을 출루를 억제를 어떻게 시키느냐가 어떻게 보면 서로 뛰는 야구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출루를 시키지 마라. 그게 가장 현명한 어떤 해답이라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출루를 어느 팀의 어느 타자가 많이 나가냐에 따라서 틀려질 것 같습니다. 지금. 네. 근데 삼성으로서는 이제 사실상 뭐 김지찬 선수가 이 발야구의 선봉장이고 이 선수가 뭐 해집고 다녀야 될 상황이고 42개 성공. 네, 42개의 도루를 성공했죠. 구자욱 선수는 도루가 13개, 유지혁 선수가 11개가 있긴 하지만 구자욱 선수가 그렇다고 해서 뭐 도루를 막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닐 테고 유지혁 선수도 뭐 출전 기회가 얼마나 올지를 또 좀 봐야 되는데 이 김지찬 선수가 결국 이제 어떻게 출루를 하느냐 그 부분이 뭐 결국은 승부의 키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또 발야구에서의 대결은 아무래도 이제 이 뛸 수 있는 선수는 LG 쪽이 조금 더 많다. 근데 이제 강민호가 LG전에는 조금 더 강했다. 그리고 강민호는 한국 시리즈 좀 가보자. 남아있죠. 지금 한국 시리즈를 네. 못 간 우리 레전드로 가는 선수들이 좀 있어요. 그렇죠. 네, 그 중에 한 선수이기 때문에 강민호 선수는 이번에 정말 한국 시리즈를 염원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도루 저지할 때도 조금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그렇게 야. 해서 빨리 문자 저기 손학수 선수한테 날려야 되겠죠. 나 한국 시리즈 간다. 나는 갔다. 나는 간다. 뭐 약간 이런 나는 식으로. 갔다라고 날리고 싶은 그런 상황이 되고. 근데 지금 자막 보면 최원태가 도루 허용이 29개. 사실 이 도루 저지는 포수만 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최원태 선수가 슬라이스 텝이 커요. 네. 동폼 자체가 크다 보니까 상대가 많이 노릴 수 있는데 삼성에서 출루가 돼서 얼만큼 뛸 수 있는 상황을 만들지에 대해서 좀 중요하고 박병호 선수 나간다고 도루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리고 뭐 강민호 선수 나간다고 도루할 수 있는 거 아니니까 도루할 수 있는 타자가 출루할 수 있느냐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보니까. 네. 근데 김지찬 선수가 어쨌든 또 LG전을 상대로 3할 6분 1리로 상당히 또 좋은 타율을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삼성으로서도 김지찬 선수에게 좀 기대를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만약에 최원태가 1차전에 나온다고 했을 때
김지찬이 그 3할 6분 때 성적을 보여줘서 나가서 뛰어야 구자욱이 불러주는 건데 네. 구자욱은 또 약하잖아요. 구자욱은 LG전 상당히 약해요. 1할 7푼으로. 이게 좀 변수기는 한데 주장으로서. 근데 이제 페너트레이스 기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또 참고 사항일 수가 있고 당일 컨디션이 어떠냐, 이 시리즈 기간의 컨디션이 어떠냐가 상당히 더 중요한 부분이라 이거는 뭐 참고 사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정규 시즌 기록은 참고 사항인데 네. 지금 상황에 맞는 어떤 사항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또 현장에 있는 감독들의 역할들이 중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삼성은 어떻게 보면 공격력 자체가 어떤 빅볼을 구사하기 때문에 라파가 쓰면서 빅볼을 구사하기 때문에 과연 1차전에 어떤 공격력을 볼 수 있는지 지금 쉬고 나온 상황에서 어떻게 재원태를 공략해서 빠른 이닝에 점수가 나는지 아니면 또 큰 거 한 방이 나와서 팀 분위기를 올리는지 따라서 1차전을 쉽게 풀 수 있느냐 아니면 재원태 볼에 재원태 구위에 쭉 그냥 1, 2, 3, 한 바퀴 돌기 전에 1, 2, 3회를 그냥 갈 수 있느냐. 제가 볼 때는 1, 2, 3회가 최원태 공략이 삼성 공격에 가장 중요한 어떤 시발점이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박병호 선수도 한국 시리즈 우승 반지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번 이 자체 이제 평가전에서 홈런도 치고 그러면서 뭐 장타 쪽에서도 또 컨디션 괜찮다고 하니까 네.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 삼성 선수들이 대체적으로 젊은 선수들로 많이 포진해 있고 이 포스트 시즌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김지찬 선수는 그래도 2021년에 삼성이 라팍 시대에 첫 포스트 시즌 갔을 때 뛰어봤던 경험이 있고 구자욱 선수 그리고 뭐 이렇게 새로 들어온 박병호 선수라든지 강민호 선수 포스트 시즌 경험이 있는 선수들이지만 김용웅 선수라든지 뭐 이재현 선수라든지 뭐 이 전체적으로 외야 쪽을 놓고 보더라도 센터라인 쪽이 이 포스트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강민호 선수를 제외하고 그런 부분들이 하나의 또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네. 자, 뭐 이제 그런 식으로 또 양 팀의 타석의 사격의 색깔이 좀 다르다라는 것도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아까 이제 저희가 이야기했던 것 중에 파크 팩터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그러니까 LG는 파크 팩터가 가장 낮은 잠실 구장이고 삼성은 꽤 높은 구장이다. 이렇게 봤을 때 LG의 염경환 감독이 계속 그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도 라팍 가면 빅볼 할 수 있다. 정확히는 이제 타구장에 가면 작은 구장에 가면. 정확히 타구장에 가면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이렇게 인터뷰를 했었죠. 요게 이제 관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라팍에서 스몰볼이 될 것이냐 아니면 라팍에서 정말 화력전이 될 것이냐도 굉장히 저는 궁금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LG는 그러니까 연경 감독이 충분히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팀 구성이 돼 있다고 생각해요. LG는 10개 구단 중에서 밸런스가 저는 가장 좋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발야구도 할 수 있지만 홈런을 칠 수 있는 선수들. 그러니까 잠실을 제외하고는 뭐 오스틴 선수도 있고 뭐 오지환 선수도 있고 뭐 김현수 선수도 있고 전방 문보경 선수도 있고 전방위적으로 그래도 홈런을 칠 수 있는 타선이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팀이고 그러니까 빠른 발, 정교함, 이 홈런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가장 좋은 팀이 LG가 아닐까. 그래서 저기 뭐 라팡에 가면 우리도 이런 야구를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저는 궁금한 게 이제 반대인 거죠. 오히려 그렇죠. 삼성이 홈에서 빅볼은 가능한데 잠실에서도 빅볼이 되겠느냐 아니면 LG의 전략처럼 큰 구장으로 갔으니 스몰볼로 전략을 바꿀 것이냐 이거에 대한 좀 궁금증이 좀 있는 거죠. 지금 삼성의 시즌 기록을 보면 잠실 16경기에서 11개밖에 못 쳤어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작은 수치죠. 어떻게 보면 팀 홈런 1인데 잠실에서 11개다. 0.68개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뭐 두산, LG 경기당. 상대로서 이제 나왔던 경기 이제 숫자인데 또 이것 또한 이제 어떤 하나의 어떤 데이터지만 결국은 자기들이 잘하는 건 빅볼을 멀리 치는 거라면 삼성이. 그러면 라팍을 생각해서 또 잠실 가서 또 멀리 치려고 생각할 것이냐. 아니면 똑같은 상황에서 공은 정확하게 맞으면 발사각도나 스피드가 나오면 넘어간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삼성은 뭔가 더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라팍이 셌던 그대로를 가지고 잠실에 똑같이 해야 된다. 안 넘어 할 수 없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더 멀리 친다? 더 멀리 가지도 않을 뿐더러 그대로 공을 정확하게 때리면 저는 라팍이든 잠실에 넘어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라팍에서 빅볼인데 잠시 가서 스몰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삼성은
원래 잘하던 거를 그대로 해야 된다. 어떻게 뭐 더 하고 할 필요 없이 그대로 공격력은 삼성이 잘하는 거 그대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삼성은 이제 전체적으로 홈런 타선으로 지금 구성이 돼 있고 올해 라팍에서는 71경기를 했어요. 포항에서 한 게임 했기 때문에 홈은 이제 포항에서 게임도 있고 해서 71경기를 했는데 119개의 홈런을 때렸어요. 그러니까 라팍에서는 1.68개의 홈런이 나왔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라팍에 최적화된 타선이 구성이 되어 있고 잠실에서는 아까 감독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6게임에서 11개 홈런이니까 0.68개가 나와요. 잠실전에서. 잠실은 그러니까 다 그렇지 않느냐 하겠지만 롯데는 15개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롯데는 16게임을 했는데 15개 그러니까 거의 게임당 하나씩 홈런을 치는 그런 상황이라 잠실에서 사실 삼성이 그렇게 홈런으로 많이 재미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홈런이라는 게 뭐 이 숫자 이 비율대로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시점에 한 방에 홈런이 나오더라도 결정적인 홈런이 중요한 거니까 그 타이밍이 언제냐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저는 또 다르게 보는 게 어차피 물론 이제 2승 2패가 돼야지 다시 라팍으로 대구로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5차전까지 간다고 생각이 든다면 또 5차전이야? 세 경기를 라팍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삼성이 자기들이 훨씬 더 유리하게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나. 왜냐면 2등의 유리함이 뭐냐 홈에서 만약에 2승 2패가 된다 한 경기 더 할 수 있는 한 게임 상황이에요. 더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원에서 하지 않고 잠실로 온 게 제가 볼 때는 오늘도 보면 운이 따랐던 게 물론 김현 선수도 안 넘어갔지만 장성우 1회 친 것도 네. 제가 볼 때는 맞아요. 수원에 있어서 넘어갔단 말이에요. 예,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삼성도 꼭 불리하지는 않다고 생각하는 게 세 경기를 압박해서 할 수 있어요. 두 경기는 잠시해서 어차피 해야 되는 거니까 크든 작든 거기서 하면 되는 거지. 또 다시 할 수 있는 게 세 경기를 한다는 건 또 저는 삼성이 불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라팍 홈런이 이제 홈런 119개, 마진이네요. 네. 홈런 마진이 이제 플러스 22가 됐는데 이게 2021년에 유일하게 플러스가 됐다가 나머지는 다 손해를 봤었거든요. 근데 올해 이제 이렇게 플러스가 되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홈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상대 팀을 이제 뭐라고 할까요? 상대 홈런 성적을 놓고 보니까 삼성에서는 강민호, 이성규, 김영웅 선수가 홈런 3개씩을 때려서 LG에 상당히 강한 그러니까 홈런 재미를 봤었고 LG에서는 문보경 선수가 홈런 4개를 때렸어요. 4개를 때리고 이제 16개 타점 올렸는데 그게 이제 마지막 게임에서 그 게임이 있었죠. 홈런 2방에 6타점을 올렸던. 맞아요. 100타점에 도전했던 그 타석.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게 문보경 선수는 라팍에서 마지막 게임을 홈런 2방과 6타점 올렸던 좋은 기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준플레이오프에서는 문보경 선수가 부진했지만 그래도 마지막 게임에서 안타를 쳤고 그래서 저는 문보경 선수의 방망이에 조금 더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삼성에서 큰 장점이란 게 삼성 코어가 강해요. 박병호, 강민호, 디아즈, 구자우. 이 4명의 선수가 코어를 단단하게 연결해 준다면 나머지 이재현, 김영웅, 뭐 경험이 많이 없는 선수들, 뭐 김진상 선수가 경험을 했지만은 이 선수도 같이 활약할 수 있는 그 힘이 될 수 있지 않냐. 결국은 이 포스트 시즌에서는 결국 해줘야 될 선수들이 하면서 미친 선수들이 나와야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 말했던 박병호, 경험 많은 박병호, 강민호, 디아즈, 구자욱이 얼만큼 중심을 잡아주느냐가 삼성 공격력의 관건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저희가 정보부장님이 주신 이 숫자가 하나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삼성이 조금 안 좋은 숫자. 삼성이 이번 시즌 상대했던 팀 중에 평균 자책점이 가장 낮은 팀이 LG입니다. 3.51. 그러니까 삼성이 제일 못 공략한 그쵸. 팀이 공략을 LG 가 가장 못한 팀이 LG. 요런 게 있는데 뭐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규 시즌 숫자는 또 이제 참고용이니까 네. 이렇게 보시면 아마 뭐 삼성은 양팀 그 KT나 LG 뭐 어떤 팀이 올올지를 놓고 다양한 또 시뮬레이션 뭐 작전 계획들을 많이 세워놨을 거고 LG가 올라오는 순간 1차전 선발부터 시작을 해서 플랜들이 이제 다 이렇게 마련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보통 이제 기다리셔 보셨잖아요. 뭐 하세요?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이제 연습하고 어떤 이제 연습 게임을 하면서 이제 조절을 하는 건데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기다림이 좀 길어지죠.
기아 같은 경우는 지금 1위 그러니까요. 기다리는 건 굉장히 길게 느껴질 거예요. 빨리 하고 싶다는 생각들도 많이 들어서 지금 뭐 연습 게임도 잡아주고 어떤 감을 잃어버리지 않게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조금 지루할 수도 있는 어떤 상황들인데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만은 또 휴식은 또 그만큼 또 유리한 극이니까 이게 양면을 다 존재하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그럴 것 같아요. 연습할 때 감독님 보실 때 타격감이 너무 좋아. 그러면 얘 지금부터 좋으면 안 되는데 약간 막 이런 생각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이제 어떻게 보면 시리즈에 딱 첫 게임에 바로 네. 올라올 수 맞춰서. 있는 맞춰서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루틴들도 선수들이 잘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왜냐면 처음에 이렇게 끝나고 시즌이 끝나고 쉬는 기간이 길어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 컨디션들을 얼만큼 잘 맞춰왔는지가 제가 볼 때는 이번 플레이오프 1차전도 제일 중요하지 않나. 결국 선수가 자기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자기 것을 어떻게 경기장에서 야구장에서 풀어낼지 그게 가장 좀 기대가 됩니다 지금. 저건 어떤 기사인가요? 김용 선수가 박병호 선배 풀스윙하는 모습을 봤는데 강백호. 강백호 선배. 강백호 선배. 네. 그렇구나. 강백호 선수가 이제 방망이를 짧고 컨택을 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김영훈 선수가 좀 깨달음을 얻었다 이런 기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강백호 선수 오늘 게임에서 그렇지만 저희도 깜짝 놀란 게 아까 그 찬스에서 스윙 안 하고. 스윙을 한 번도 하지 않고 볼넷을 골라 나가는 그런 장면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7회 초죠. 그게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는데 또 이 바깥쪽 공이 왔을 때 자기가 원하지 않는 공이 왔을 때 컨택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 이 안타를 만드는 그런 모습들을 아마 보고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제 김용훈 선수라든지 이재현 선수도 이 가을 야구에 또 자신의 이름을 또 이제 각인을 시켜야 하는 또 어린 선수들이니까 또 기대가 되고. 시리즈 MVP 임창규, 엘리니는 아직도 2002년 KS 코리안 시리즈를 기억합니다. 소려고 하겠다. 네, 이상훈 선수를 좋아했었거든요. 네. 롤 모델로 어릴 때부터 상당히 좋아했는데 이상훈 선수가 홈런 맞는 순간 울었던 엘리니 이 임창규 선수가 어떻게 보면 그 복수를 하기 위해서 그렇죠. 라팍으로 이제 쳐들어가는 그런 상황인데 상당히 스토리가 이번 시리즈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역사가 깊은 두 팀이기 때문에 LG와 삼성이 1990년 LG가 MBC 청룡을 인수를 해서 첫 해에 삼성과 한국 시리즈 만났거든요. 그리고 MBC 청룡이 LG 트윈스가 4승 무패로 삼성을 꺾고 첫 우승 V1을 하게 됩니다. LG가 그러니까 첫 해였죠. LG 트윈스의 첫 해로 해서 우승을 했지만 2002년 한국 시즌 졌고 그래서 한국 시즌 1승 1패입니다. 근데 플레이오프스는 3번을 만났어요. 93년에는 이 5차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졌고 97년, 98년 이겨서 한국 시리즈가 갑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LG가 3번 이기고 2번 진 그런 시리즈라고 볼 수가 있고 또 하나 제가 재미있는 것은 염경엽 감독과 박지만 감독. 염경엽 감독이 태평양 시절부터 해서 이제 주전 유격수를 뛰고 있었는데 박지만이라는 호졸 선수가 들어와서 현대에 이 팀이 바뀌고 이 박지만 선수에 밀려서 어떻게 보면 염경엽 감독 롤이 벤치로 가는 그런 상황이 그러면서 은퇴를 하게 되는 그런 스토리가 있거든요. 박지만 감독이 또 현대 시절에 같이 이제 왕조 왕조 구성할 때 이제 프런트와 또 선수로서도 있었고 또 염경엽 감독은 상당히 또 이 가을 야구 경험이 많지 않습니까? 박지만 감독은 감독으로서 가을 야구 첫 그렇죠. 그러니까 이 포스트 전체를 통틀어서도 첫 포스트 시즌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 대결 구도도 상당히 재미가 있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시구자도 상당히 궁금하고 과연 2002년 그때 당시를 또 이제 떠올리게 할 만한 인물이 또 나올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저희가 아까 프리뷰 때 네. 같이 나왔지만 마혜영 시구하거든요. 마영 씨가 하면 LG팬들 긁히는 포인트입니다. 긁히는 포인트예요. 홈런도 홈런이지만 제가 또 얘기했지만 FA로 LG에서 이렇게 좋은 기억이 없기 때문에 LG 팬들이 많이 긁히는 포인트입니다. 그 부분도 이제 뭐 기대를 해 보시고요. 제일 좋은 그림은 사실 좀 뭐 그렇긴 하지만 LG로서는 좀 그렇긴 하지만 최원호 시구의 마영 시타로 하면 그 시리즈가 이어지는 그렇죠. 느낌이라 그렇긴 한데 아까 뭐 댓글에 나왔지만 그러면 하나 팬들도 이제 터지고 가만히 또 하나 팬들이 LG 팬들도 터지는 그런 상황이라 네. 자, 이렇게 포스트 시즌 플레이오프의 프리뷰를 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플레이오프의 승자 예측 및 가장 해줘야 할 선수 한 명씩을 좀 꼽아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김준롱 PD님 먼저 좀 생각하신 게 있을까요?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삼성 타선에서 저는 박병호 선수가 조금 많이 박병호. 예, 중요한 키를 쥐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LG에서는 역시 문보경 선수. 이제는 문보경 선수가 해줘야 되는 타이밍이 왔다고 생각해요. 다 올라왔거든요, LG는. 이제 김현 선수 타격 올랐는데 문보경 선수가 지금 마지막에 안타 하나 쳤지만 올라왔는지 안 올라왔는지 이제 다음 경기를 봐야 알잖아요. 그래서 문보경 선수라고 생각하고 시리즈는 전반적으로 저는 좀 길게 갈 것 같은 느낌이에요. 길게 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4나 5. 네, 길게 갈 것 같은 느낌이고요. 그래서 저는 삼성이 좀 유리할 것 같아요. 삼성이 네. 한 4, 5차전에서 이길 것 네. 같다. LG가 앞에서 조금 힘을 좀 덜 썼으면 그래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지금 풀차전을 갔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가을 야구는 체력전이 좀 중요해서 저는 삼성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이동 감독님 고민 맞으셨나요? 고민을 많이 되네요. 처음 이제 막 해야 되는 거니까. 지금 엔트리도 안 나왔는데 예상을 하라니. 저는 또 다시 보수의 싸움이지 않나. 저는 삼성의 강민호, LG의 박동원 두 선수의 역할에 따라서 또 다시 한 번 더 누가 승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냐. 경험 많은 선수도 있지만 경험 없는 선수 경험 많은 두 선수들이 어떻게 이끌고 가느냐. 물론 두 선수 다 공격력도 좋지만 보수로서 역할이 어떻게 되느냐가 전 되게 궁금하고요. 강민호 선수가 본인이 하고 싶은 한국 시즌 올라가려면 공격력도 홈런도 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투수진을 어떻게 잘 이끌고 갈 것인지 저는 더 관심을 가는 부분이고요. 어떻게 보면 저도 지금 4차전, 5차전 갈 것 같아요. 아까 5차전을 왜 얘기했냐면 느낌이 5차전까지 갈 느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느 팀이 유리하다 이제 보기보다는 지금 상태를 보면 조금 더 삼성이 더 싱싱하기 때문에 저는 또 삼성을 점치고 싶은 생각이 더 많은데요. 저는 5차전까지 무조건 갈 것 같아요. 5차전까지. 약간 삼성이 한 50.5. 예, 51% 삼성, 49% LG입니다. 진짜 이만큼이네. 예. 자, 그러면 이 와일드카드 결정전 2게임. 네. 그 다음에 5차전. 지금 가위하고 기아만 세네요. 가위하고 지금 풀차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풀차전. 때는 네. 기아 팬들은 책 많이 올라올 것 같아요. 자, 이재호 기자님 준비되셨나요? 글쎄, 저도 말씀하신 그런 선수들이 키플레이어라고 생각하는데, 공격 쪽에서 보면, 이 대결이 상당히 재미있는 포인트는 저는 김지찬과 신민재. 이 두 선수의 대결이 또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신민재 선수가 체력이 얼마나 또 그리고 집중이 얼마나 계속 할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좀 이 작고 다부진 선수들이 출루를 하고 뛰고 하면서 양 팀이 좀 홈런포인데 그런 박진감 있는 플레이들을 하는 그림이 상당히 또 재미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선수들이 또 나가면 뛸 수 있는 선수들이고 양팀 포수의 또 그런 어깨 대결도 또 펼쳐질 수 있는 부분이라 이 두 선수를 좀 꼽아봤습니다. 네, 그건 잘 뽑으셨고요. 예측을 하셔야 됩니다. 글쎄, 이거 참, 두 분이 또 삼성을 딱 우세로 하니까. 제가 이거를 계속 예측할 때 제가 느낀 건데 빨리 하는 게 나은 것 빨리 같아요. 빨리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제가 아까부터 자꾸 이쪽으로 가고 있구나. 그러면 저 마지막으로 하니까 두 분이 다 했는데 완전 또 삼성 이렇게 해버리면 재미없으니까 제가 그냥 총대 매겠습니다. 저는 그럼 LG를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이제 분위기가 올라왔고, 물론 에르난데스가 지치기는 했지만 플레이오프 5게임을 하면서 마운드에 과부하가 아주 많이 걸렸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 아니지 않나. 임창규 선수가 좀 큰 역할을 해줬고, 그래서 마운드 싸움을 하다 보면 삼성은 특히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내부에 지금 문제들이 생긴 거거든요. 부상 선수들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불안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삼성의 이 풀 전력을 가동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뭐 LG의 성산도 상당히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오늘 오기 전에 KT하고 할 때 이 과연 플레이오프 5차전을 하고 나서 우승한 팀이 있었을까 싶어서 준 플레이오프 봤더니
준플레이오프 5차전을 하고 나서 우승한 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LG로서는 우승까지 가는 길이 상당히 멀긴 하겠지만 일단은 플레이오프 때 이겨보는 걸로 2002년 한국 시리즈 패배의 아픔을 일단 한번 갚아보는 걸로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번 그 플레이오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양팀 감독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양쪽의 마운드가 지금 한쪽은 지쳤고 한쪽은 다쳤고 해가지고 이제 좀 이제 라임이 좋은데요? 지쳤고 다쳤고. 그래서 이제 마치고. 결핍이 있다. 이 결핍이 있는 상황에서는 양팀 감독들의 그 좀 투수 운영이 상당히 또 중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두 번째 투수 저희가 계속 이야기했던 두 번째 투수를 기용하는 타이밍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 에르난데스를 어떤 선수를 삼성에서 에르난데스로 기용할지도 너무 궁금하고 또 LG에서는 에르난데스가 조금 체력적으로 이제 떨어지는 시점이 됐을 때 과연 그 공백을 누구로 메울지도 궁금해서 이 베테랑인 염경화 감독과 또 이제 포스트 시즌 처음인 박지만 감독의 이런 벤치 대결도 이번 시즌 포스트 시즌이 재밌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고 그래서 베테랑이 1, 2차전 가운데 한 게임만 잡으면 저는 LG가 4차전에서 4차전에서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번엔 5차전 안 가는 걸로. 네. 제가 4, 5차전 해보니까 만만치 않더라고요. 만만치 않아. 만만치 않아. 저는 6차전만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비 소식이 또 한 번 잡혀 있다는 얘기가 좀 그래요? 있어요. 2차전에 지금 비가 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그게 또 변수가 될 수 있어요. 될수 있겠죠. 또 오히려 뭐 비가 오면 지쳐 있는 LG로서는 네. 도움이 또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그렇죠.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렇겠네요. 하다가만 안 오면 좋은데. 네. 하다가만 안 오면 좋은데. 이제 시작하게 되면 네. 그 끝을 보려고 하기 네.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 판단도 잘 해야 되겠죠. 어떻게 보면 야, 6차전. 전혀 예상치 못한 변수가 또 하나. 네.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저는 이제 한국 시리즈 9차전을 2004년인가요? 2004년, 예. 2004년에 2003년에 제가 삼성 담당이고 2004년에 현대 담당이었거든요. 그러면서 현대 유니콘스하고 삼성 라이온즈 이 대결을 현장에서 직접 경험을 했기 때문에 6차전 뭐 괜찮습니다. 9차전도 해봤는데. 네, 원치 않고요. 자, 이렇게 플레이오프 프리뷰를 한번 해봤습니다. 과연 기아 타이거즈가 기다리고 있을 광주행 티켓을 거머쥘 팀은 어느 팀이 될지 벌써부터 이제 뭐 많은 팬들이 또 설레게 기다리고 계실 텐데 저희 크보 오프너는 또 플레이오프 1차전부터 끝나는 마지막 경기까지 또 프리뷰와 리뷰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 계속해서 많은 응원 부탁드리면서 오늘 플레이오프 프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크보 오프너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